1996년 대만 타이페이에 코링크라는 컴퓨터 관련 쿨링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가 세워졌습니다. 코링크는 성능이 매우 뛰어난 히트싱크나 히트파이프 등을 만들어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에 납품했죠. 그리고 200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도 라스컴이라는 컴퓨터 관련 쿨링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가 세워졌습니다. 당시에 보다 강력한 PC 성능을 위해 오버클럭킹을 시도하는 하드코어 PC 유저들이 증가하였고, 이를 위해 라스컴은 성능이 매우 뛰어난 맞춤형 히트싱크를 개발해 유저들에게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성능이 좋으면 소음도 높아지는 타 브랜드와 달리 고성능은 유지하되 소음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하는 데 몰두하였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에 몰두하던 라스컴은 2002년에 들어서는 유럽에서 매우 유명한 저소음 쿨링 브랜드가 되어 OEM 공급업체로 활동하기 시작했죠. 당시 라스컴과 코링크는 쿨링 솔루션 개발 관련 협력사로 장기간 개발 및 제조를 함께 해오고 있었는데요. 2005년이 되어서는 그들이 추구하던 고성능의 저소음을 실현한 CPU 쿨러와 쿨링팬 제조를 목표로 합작회사를 설립하게 되죠. 이 합작회사의 대표는 라스컴의 창립자이기도 한 로랜드 모식이 맡았으며, 오스트리아 빈에 본사를 두고 연구와 개발을, 제품 생산은 대만과 중국 공장에서 하기로 합니다. 이 합작회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PC 쿨링 솔루션 브랜드 녹투아입니다. 녹투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베이지 앤 브라운 컬러일 겁니다. 국내 유저들 사이에서 녹투아를 똥투아라고 부르게 하기도 했던 이 컬러 조합은 해외 유저들 사이에서도 어글리 브라운, 풋 브라운이라는 별명을 양산시키게 했을 정도로 호감이 가는 컬러 조합은 아니었는데요. 블랙이나 화이트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 블랙 버전도 출시해달라는 유저들의 항의에 마지못해 대답을 내놓게 되는데, 자신들이 사용하는 소재의 특성상 도색이 어렵고 도색에 따른 성능 저하까지 고려하다 보니 이런 갈색 계열의 특수 크리스탈 염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모든 유저들의 염원이었던 프로맥스 블랙 라인업이 출시되며 기존 제품들과 성능 차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 특수 염료 운운하며 똥색을 고수하던 녹투아의 설명은 거짓이라는 게 판명이 되었죠. 이 아저씨가 어디다 약을 팔어? 도대체 왜 녹투아는 베이지 앤 브라운 컬러를 선택한 것일까요? 녹투아의 로고는 부엉이입니다. 회사명을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미네르바의 부엉이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라틴어로 부엉이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녹투아이며, 먹이사슬 최정점에 있는 포식자이며 고요한 밤하늘을 매우 조용히 날아다니며 사냥을 하는 부엉이를 로고로 사용한 건 역시 고성능 저소음을 가장 중요시하는 녹투아의 로고로서도 아주 잘 선택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부엉이의 컬러가 보통 베이지 앤 브라운이기 때문에 녹투아의 컬러가 베이지 앤 브라운이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05년 10월 드디어 녹투아의 첫 제품으로 CPU 쿨러가 출시되었습니다. 2006년부터는 120mm 규격의 쿨링팬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확장했는데요. 녹투아가 목표로 하는 고성능, 저소음을 위해 개발된 SSO 베어링을 탑재한 쿨링팬이었죠. SSO 베어링은 이후에 개발된 녹투아의 CPU 쿨러, 쿨링팬의 성능과 저소음을 크게 강화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후에도 녹투아는 쿨링 관련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2015년 2월에 출시한 NH-D15가 대표적인데요. 국내에선 농협 쿨러라고도 불리죠. 140mm 타워형 제품으로 NH-D15의 쿨링 성능은 당시에 출시한 2열 순행 쿨러와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로 매우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출시 당시부터 오랜 기간 동안 타 브랜드의 공랭식 CPU 쿨러들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한동안 대장급 쿨러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현재는 이 쿨러보다 더 뛰어난 CPU 쿨러들이 출시되었지만 여전히 대장급 공랭 쿨러들은 출시되는 족족 NH-D15와 비교된다고 하죠. 공랭 쿨러계의 전투력 측정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NH-U12A도 많이 판매되는 CPU 쿨러죠. 2019년에 출시한 NH-U12A는 NH-D15가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 느끼는 분들을 위한 대안으로 크기는 훨씬 작아졌지만 성능은 거의 비슷해 NH-D15처럼 많은 선택을 받은 공랭식 CPU 쿨러입니다. 또 2017년에 출시된 NH-L9A AM4는 미니 PC의 유행과 함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에즈락 데스크 미니에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데스크 미니를 리뷰한 많은 인플루언서들의 영상에서 이 CPU 쿨러를 적용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SFF 시스템에 빌드된 사례를 보면 전원부 방열판의 높이와 딱 맞아떨어지는 사이즈로 깔끔한 빌드가 가능해서 지금도 미니 PC 애호가들 사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녹투아에선 CPU 쿨러뿐 아니라 쿨링팬 역시 꾸준히 출시하였는데요. 그중 2018년에 출시된 이 팬은 소음 대비 풍량, 풍압이 모든 소음 구간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2021년 7월에 모 하드웨어 커뮤니티에서 진행한 벤치마크에 의하면 몇몇 특정 부분에선 이 제품과 유사한 성능을 내는 팬들이 있지만 종합적인 소음 대비 성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똥투아라는 별명이 있긴 하지만 이 펜의 뛰어난 성능 때문인지 꽤 많은 펜을 보유하고 있어 녹투아 매니아들은 아예 PC를 갈색으로 깔맞춤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녹투아의 쿨링 솔루션들은 수많은 매니아들을 양산하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녹투아라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녹투아 쿨러들 가격은 다른 브랜드랑 비교해도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NH-D15가 올해 기준으로 15만원이나 하고 쿨링 펜 최소가가 약 2만원부터 시작하고 고급 모델은 3에서 4만원에 달하죠. 쿨러 중 1000원대 쿨러도 있다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비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에서 크로맥스 블랙을 언급했었죠. 기존 녹투아 쿨러와 크로맥스 쿨러는 성능차가 없는데 크로맥스 블랙 라인업이 더 비쌉니다. 고작 색깔 하나 바꿨다고 가격을 올리다니 정말 너무하네요. 신제품이 안 나온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농협 쿨러가 출시된 지 8년이 넘었는데도 후속작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140mm 규격의 CPU 쿨러는 색깔이랑 형태만 바꾼 채로 기존 제품의 단점을 개선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경쟁사의 쿨러들에 밀리는 추세입니다. 녹투아 제품이 비싸고 요즘 들어 다른 브랜드에 많이 밀리는 추세지만 그렇다 해도 녹투아는 걸러라 라고 말할 정도로 나빠지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서버나 산업용 컴퓨터에는 녹투아 쿨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녹투아는 2020년대 들어 다른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며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이수스와 합작해 만든 그래픽카드 시리즈가 있는데요. 에이수스 그래픽카드에 녹투아 펜을 단 저소음 그래픽카드를 꾸준히 출시 중입니다. 티셔츠도 굿즈 상품으로 출시하였는데요. 녹투아 특유의 브라운 색상은 물론 크로맥스 버전의 블랙 색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드롭이라는 미국 웹 업체와 녹투아 키캡 세트를 출시하는 등 녹투아는 다양한 콜라보 굿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녹투아가 저소음 쿨러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쿨러가 아닌 제품도 판매 중인데요. 2007년 출시된 NT-H1이란 써멀 그리스가 그 예시입니다. 녹투아의 써멀 그리스는 매우 비싼 펜과 CPU 쿨러와는 다르게 저렴한 가격대로 시장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성능이 MX4와 비슷하고 가격 역시 저렴해 가성비가 좋다는 평을 받았었지만 NT-H1의 후속작은 12년 후에나 출시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노펜 쿨러도 출시했는데요. 지금까지 출시된 노펜 쿨러 중에선 압도적인 쿨링 성능을 자랑하고 있지만 노펜 쿨러 자체의 치명적인 단점인 처참한 쿨링 성능 때문에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쓰느니 2에서 3만원짜리 저렴한 쿨러 쓰는 게 낫다는 평이 있을 정도거든요. 이 쿨러 역시 신제품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녹투아에선 CES, 컴퓨텍스 등 다양한 컴퓨터 관련 국제 박람회에 참여했습니다. 그중 컴퓨텍스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죠. 녹투아에서도 자사 신제품과 프로젝트는 컴퓨텍스에서 발표한다고 밝혔으니 녹투아와 컴퓨텍스가 얼마나 긴밀한지 잘 알 수 있겠죠? 당장 녹투아는 2013년에 로토서브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는 저소음 기술을, 2014년엔 NH-D15 출시를 발표했었죠. 올해는 140mm 신형 쿨링팬과 NH-D15 2세대 쿨러를 발표했는데 각각 내년 1, 2분기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녹투아가 신제품 출시를 심하게 안 지킨다고 했었죠. 특히 올해는 더더욱 심각했는데요. 사실 140mm 신형 쿨링팬과 NH-D15 2세대 쿨러의 출시일은 올해 3분기 이전이었습니다. 그게 4분기로 미뤄져서 녹투아에서 직접 사과문을 작성했는데 6개월 뒤에 또다시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2번이나 미뤄졌죠. 이뿐 아니라 13년에 발표한 로토서브 기술이 아직도 미완성이라 제품에 탑재되지 않은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녹투아의 출시 지연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출시 지연 사유가 내구성 테스트 도중 발생하는 불량 문제라 출시되는 제품들은 내구성, 성능 면에서 믿을만 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녹투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 18년 동안 녹투아는 고성능, 저소음 면에서 여러 믿을만한 제품을 선보였죠. 그 결과 세계적인 저소음 쿨러 브랜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대만을 필두로 그리스, 슬로바키아, 체코 등 여러 국가에서 쿨러를 판매 중이고 녹투아에 손도 안 대본 사람은 있어도 펜 한 개만 구입한 사람은 없다는 속담까지 나올 정도죠. 현재는 딥쿨, 서멀라이트, 쿨러마스터와 같은 경쟁사들의 쿨러 성능이 일제히 상향 평준화되면서 성능에서 대체할 만한 제품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저소음 분야에서는 대체 품목이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조용함을 보여주고 있죠. 쿨링 제품 구매 시 나는 가격이나 디자인 상관없이 무조건 성능만 보는데 시끄러운 건 진짜 싫다 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녹투아가 최선의 선택지로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